안녕하세요. 정수철입니다. 오늘이 에, 8월 23일 일요일 어, 일주일간 일을 하고 이제 오늘 쉬는데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요일은 쉬어야죠.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만 하고 삽니까? 다음 주에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이제 각 현장에서는 태풍에 이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뭐 별로 할 얘기도 없고 그냥 심심해서 찍은 거니까 그냥 잡담이나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유리하게 작용하는가? 우리가 이제 예면상으로는 북한의 핵의 공격에 의해서 이렇게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은 우리가 개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보는 바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을 지어서 북한에 이제 어떤 자금을 지원했고, 그리고 우회적으로 북한 지원금을 통해서 이제 무기를 개발하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건 그건 암묵적으로 어떻게 이제 일반인들은 알 수 없지만 그건 암묵적인 어떤 거래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떤 어, 어떤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해석학적으로 보라고 그랬잖아. 해석학적으로. 너라면 어떻게 네가 그걸 가질 수 없을 때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핵을 강력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운 놈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는데 즉 국제 협약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핵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간접적인 방법을 우회적으로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유할 수 있도록 이제 공작을 해야겠죠. 이제 우리가 주적이라고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잖아요. 그래도 그렇다면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개발하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북한은 어떤 애토리 국가니까 뭐 어차피 걔들은 뭐 경제적 뭐 제재를 받거나 그래도 큰 영향력은 없잖아요. 원래 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돈과 우리 기술 지원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핵을 이제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핵을 개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개발해보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가지고 북한의 핵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데 우리는 뭐냐, 너희들은 뭐냐, 우리가 뭐냐, 우리도 핵 가져야겠다 이제 그런 정당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별로 이제 핵은 못 갖더라도 우리 어떤 무기 제재 이게 미사일의 어떤 반경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지를 가져왔고 500km 한도 기존은 500km 한도였잖아요. 근데 미사일 한도 거리를 이제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SL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수함도 개발하고 있고 물론 그 잠수함도 핵 잠수함이겠죠. 농축 우라늄 농축이 20%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서는 그런 핵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NPT에 이제 저축되지 않는 그런 스마트 원자로를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다 완성했어요. 약간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국제 사회에 우리 핵 보유를 주장하면서 또 못 갔더라도 간접적으로 이게 얻어지는 것들이 부수적으로 얻어진 것들이 또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혜택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전략적 해석에서 이제 바라보는 게 좋죠. 이제 북한은 핵이 있다지만 그걸 남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 외부적으로는 남한을 위한 어떤 자기의 어떤 북한 정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수단으로 쓰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현재 지금 친미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교신을 했다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북한의 핵이 이제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쓰게 되고 또 우리가 핵을 갖지 않더라도 또 이제 일본 놈들이 또 깜짝거리면서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결코 이제 일본은 이제 우리 한반도를 건들 수가 없죠.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남한은 지금 나와 말인데 왜 너희들이 건드려야 그런 그 이렇게 감싸는 그런 그 자기 나와버리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우선 얘기지만은 북한이 이제 남쪽을 향해서 핵을 쓸 수는 없어요. 이게 남쪽은 남한은 보물이거든, 보물. 그 보물을 부수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경제적 인프라랄지 자신들의 어떤 그 만약에 통일을 했을 때 그 위상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런 보배인데 그걸 파괴할 수 있겠냐 말이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내부적 교란과 어떤 공작 정치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어떤 좌파 정권을 창출함으로 해서 뭐 연방 정부를 세운다거나 연방 정부를 세워서 북한을 더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렇게 그 평화 통일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겠죠. 그리고 지금 양쪽에 이제 북한이 어떤 친미적 성향에 의해서 북쪽에 미군이 주둔하고 남쪽에 미군이 주둔하면 사실상 통일이요. 그게 사실상 통일이라고. 사실상 통일이고 뭐 급하게 먹는 그 음식이 이제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락 사상적으로 70년 동안 분단되어 있으면서 서로가 이질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그 중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또 기간이 필요해요. 뭐 70년이었다면은 그 70년 이상의 어떤 그 어, 상호 이렇게 이제 이 연방 국가로서 안전한 통일은 아니라도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문화가 교류와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제 그 이렇게 섞여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또한 그 안충적 시간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자본주의 단점과 사회주의 단점을 상쇄시키고 그 장점만 취하는 어떤 새로운 그 피존 정치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날 거예요. 그것은 약간의 통제가 있는 사회.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보니까 또 인간의 본성이 또 너무 자만하잖아요. 또 건방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민주주의는 이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강제성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느꼈어요. 사람이 모두가 이제 어떤 높은 고등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저질적인 사고 방식을 이제 더 이렇게 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고등 사회로 이끌기 위한 그런 그 사회의 어떤 그 시민 의식을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안전한 자유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전한 자유를 주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고등 사회로 진화하려는 그런 사회의 어떤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낮은 단계의 인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어떤 통제 시스템이 이제 좀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제적 어떤 그 법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통제, 사회주의적 성향이 이제 필요도 하고 어떻게 말하면 그 과거로 말하면 뭔가 독재적인 건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개인의 독재가 아니고 정치적인 독재, 어떤 그 진화를 위한 통제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그 나쁜 것이 아니죠. 결국은 강제성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해서 이제 어떤 그 학문적 바탕에서 인간을 많이 연구해 왔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어떤 개념적으로 인간은 숭고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본성은 타인의 어떤 그 이해보다는 자기의 주장이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는 약간의 개인의 약간의 희생을 통해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4차 산업 이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뭐 많이 이제 그런 게 표현이 되는데 뭐 엔터프라이즈 나오는 거 뭐야 그런 사이에 어떤 그 군국주의도 아닌 하나의 최고 수상이 큰 권력을 가지고 완벽한 어떤 그 인공지능과 인간들의 어떤 그 퓨전을 통해서 완벽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미래 학자들이 예언하고 모든 걸 보면은 뭐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뭐 국뽕이라 하지만은 그런 그 한반도의 큰 이상이 지금 점점 운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 그런 걸 너무 어둡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큰 비판이 있지만은 그냥 지금 2년 남았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라도가 그동안 저기 뭐야 계속 통일 신라 이후에 고려시대를 거치면서도 왕건조차도 차량 이남을 배제했기 때문에 굉장한 그 오랫동안 오랜 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의 정권이 앞으로 미래의 정권도 계속해서 창출해서 지금 지나온 2년은 어떤 실수를 했다지만은 앞으로 미국과 함께 친미 성향으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더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보다는 그 이하 어떤 참모진들의 어떤 그 지혜로움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점점 이제 또 개선된 방향으로 갈 테고, 어, 지금의 어떤 그 우파나 그런 것들이 어떤 강력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정권이 창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뭐 전라도 정권이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가 그 허경영이 말했듯이 경전도, 정경도 막 그러듯이 서로가 이제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그 형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게 서로 이제 그 자매 결혼 이게 전라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 경상도 여자, 전라도 남자가 서로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게 피를 섞임으로 인해서 서로가 이제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 작은 나라에서 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선동돼 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그렇게 있지만은 과거 10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삼국시대의 어떤 그 분리주의가 아직도 그걸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가 완벽한 통일,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제 융화가 되면서 이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큰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이제 문재인 정권의 창출인데 어떤 그 과거의 통일 신라가 이제 그 김춘춘과 김유신과 어떤 그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신라가 통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산벌에서 어떤 그 신라와 나당 전쟁이 또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사구팽을 하게 되는데 그러듯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세력을 얻어서 자기 정권을 창출을 했고 전라도의 정권을 창출했고 전라도의 어떤 과거에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눌렸던 그런 한들을 풀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전라도는 예양의 이제 도시이고 예양의 고향이고 과거 쭉 해서 많은 인재들이 창출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경상도 쪽보다는 어떤 그 경상도의 성향보다는 전라도는 어떤 그 정신적 성향, 정신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성격되어 있는 그런 그 땅이죠. 고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산도의 강중상 상제도 강일순 그 양반 정읍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읍 전라도에서 많은 그 옛날에 그 일제 강점기 때에도 많은 저항이 용감하게 이제 일어났고 계속해서 어떻게 많은 뭐 전라도 깽깽이 하면서 이제 비하하긴 하지만은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눌려왔던 그런 과거의 시대와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환경에 의한 어떤 거칠음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라도를 잘만 또 사용하는 게 목수가 연장탕 안 하듯이 그 예, 좋은 목수의 좋은 연장 전라도는 한마디로 좋은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권이 문재인이 남은 2년간 큰 전환을 해서 친민족 성향으로 돌아서고 북한과 어떤 친화 정책, 북한과 친화 정책과 어떤 그러한 그 북한의 친미 정권이 들어서게 해서 북한에도 이제 것이 이 미군이 이제 주둔하게 되고 남한이 또 주둔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북한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실상 이제 어떤 그 연방제라고 하지만 그 통일 국가와 같은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후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현재에 머무르지 마시고 생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돼요.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고 현재의 정체에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런 개념도 가지시고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